뉴스 틀면 앵무새처럼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지방의 빈집이 흉가처럼 방치된다. 근데 이상하게 서울 집값, 특히 핵심지는 왜 계속 신고가를 찍을까요? 상식적으로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줄면 가격은 떨어져야 맞죠. 경제학 원론 1페이지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그 원론을 찢어밟히고 있어요. 과연 투기꾼들 장난일까요? 아니요, 이건 공포 때문입니다. 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리고 나만 이 노화에 방주에 못할지 모른다는 생존 본능이요. 오늘 이야기는 좀 살벌합니다. 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2026년 인구 데드크로스는 이제 일상이 됐어요. 태어나는 아기보다 돌아가시는 어르신이 훨씬 많죠. 지방 소도시? 이미 저녁 7시만 되면 불 꺼진 유령도시나 다름없어요. 예전엔 서울 가서 돈 벌고 은퇴하면 시골 가서 전원생활 해야지 했죠? 요즘 은퇴자들한테 그 소리 하면 뺨 맞습니다. 왜냐? 시골 가면 춥거든요. 진짜로 병원이 없어서요. 이게 핵심입니다. 과거의 부동산은 직주근접, 즉 직장과의 거리였죠. 지금은 의주근접입니다. 내 심장이 멈췄을 때 10분 안에 도착할 대학병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집값을 결정해요. 그래서 벌어지는 현상이 스펀지 효과입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스펀지가 지방의 인구, 돈, 의료자원, 인프라를 죄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나머지는 바짝 말라 비틀어지고 있고요. 이걸 전문 용어로 수축사회의 양극화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뷔페 음식은 줄어드는데 맛있는 갈비찜 앞에만 사람들이 미어터지게 줄 서는 꼴이에요. 맛없는 샐러드 바는 파리만 날리고요. 자, 여기서 시타델 즉 요새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중세시대 성을 생각해보세요. 성벽 안은 안전하고 풍요롭지만 성벽 밖은 야망과 약탈의 세계였죠. 지금 서울이 딱 그 모양새예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수록 국가는 모든 곳에 도로를 깔고 병원을 지어줄 돈이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죠. 결국 인구가 많은 곳만 살리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합축도시 전략으로 갑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아, 저기 성벽 밖으로 밀려나면 끝이다. 이게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생존 투쟁이 된 이유입니다. 노인들은 병원 때문에, 청년들은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기어들어옵니다. 재밌는 건 서울 안에서도 급이 나뉜다는 거죠. 강남이라는 내성과 그 외의 외성, 그리고 경기도라는 해자. 마치 앙파 껍질처럼 계급이 견고해지고 있어요. 빈집이 늘어난다. 맞아요. 근데 그건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곳의 빈집입니다. 여러분,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마존 정글 한복판 오두막에서 사실래요? 아니잖아요. 지금 지방 빈집이 딱 그 취급입니다. 반대로 서울 핵심지는 희소성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공급은 없는데 전 국민이, 아니 전 세계 자산가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원하니까 가격표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 소름 돋는 현상, 우리보다 20년 먼저 겪은 선배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다만 뉴타운 들어보셨나요? 한때는 도쿄의 꿈, 최고의 신도시였죠. 지금은요? 노인들의 숲이 됐습니다. 젊은 층은 도쿄 도심으로 다 빠져나가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아파트엔 80대 노인들만 남았어요. 고독사가 일상이 된 유령도시. 이게 남의 일 같으세요?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들 분당, 일산. 지금 재건축한다고 난리죠? 근데 20년 뒤에도 그럴까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많은 아파트를 누가 사줄까요? 일본 다만 뉴타운이 우리 미래 예고편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도쿄 도심 로pongi나 미나토구는 어땠을까요? 지난 10년간 집값이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일본도 똑같아요. 콤팩트시티. 뭉쳐야 산다. 흩어지면 죽는다. 사람들 심리가 참 무서워요. 지방 소멸한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지방 아파트를 팔고 서울로 달려갑니다. 이 공포심이 오히려 서울 집값을 더 밀어 올리는 연료가 되는 거죠. 똘똘한 한 채라는 말 이제 지겹죠? 근데 이게 전략이 아니라 생존 매뉴얼이 됐어요. 어설픈 여러 채보다 확실한 서울 한 채가 내 노후를 지켜준다. 이건 탐욕이 아니라 방어 기제입니다. 심지어 청년들도 알아요. 지방대 나와서 지방공단 취업하면 평생 거기 갇힌다는 걸. 그래서 고시원 살더라도 서울로 옵니다. 이 처절한 서울 상경이 집값의 하방 경직성을 만드는 콘크리트 바닥인 셈이죠. 재밌는 건 정부가 아무리 지방 살아라 혜택을 줘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왜?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졌거든요. 지방 패배자라는 인식이 바뀌는 순간 어떤 정책도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30년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죠. 지방광역시급 대도시 몇 개를 제외하곤 군구 단위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겁니다. 행정구역 통폐합이 필수가 되겠죠. 서울은요? 더 끔찍해질 수도 있어요. 초양극화. 성벽 안의 사람들은 최첨단 의료와 서비스를 누리지만 관리비와 세금 폭탄에 시달릴 거고 못 버티는 사람들은 다시 밀려나겠죠. 젠트리피케이션의 끝판왕입니다. CTX? 그게 서울 집값을 잡을 줄 알았죠? 천만에요. 오히려 빨대를 꽂아준 꼴이 됐습니다. 경기도민이 서울로 출퇴근하기 좋아진 게 아니라
경기도의 소비력이 서울로 빨려 들어오는 빨대 효과가 더 커졌어요. 빈집은 늘어나는데 집값은 오르는 이 역설. 결국 살만한 집의 정의가 바뀐 겁니다. 비만 안 피하면 집이었던 시대는 갔어요. 이제 집은 나의 건강, 자녀의 교육, 나의 노후를 보장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유지비는 공짜일까요? 앞으로 요새 안에 사는 건 구독료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인건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월세만큼 비싸지는 시대, 30억 아파트라는 감옥에 갇힌 거지가 등장할 겁니다. 재건축도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공사비 폭등 보셨죠? 예전엔 헌집 주면 새집 줬지만 이젠 헌집 주고 돈을 몇 억씩 더 내야 새집을 줍니다. 지방 구도심 아파트들이 재건축도 못하고 슬럼화되는 진짜 이유죠. 빌라는 더 심각합니다. 아파트가 아니면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시장 분위기 때문에 빌라촌은 그야말로 투명 인간들의 거주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래 절벽을 넘어 거래 실종 수준입니다. 탈출구가 없어요. 여기에 상속 폭탄까지 터집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떠나면서 쏟아내는 매물들, 차식들이 감당 가능할까요? 상속세 낼 돈 없어서 강제로 팔아야 하는 물량이 쏟아질 때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될 겁니다. 가장 위험한 건 가짜 요새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지방채 발행해서 쌓아 올린 흉물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텅 빈 좀비타운이 될 곳들입니다. 여기에 속아 평생 모은 돈을 묻지 마세요. 특히 이군 도시, 광역시 구도심조차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산, 대구도 핵심지 몇 블록 빼고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평균의 함정에 속지 마세요. 이제 도시는 점으로 존재하지, 면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동성은 생명줄입니다.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느냐. 지방 외곽 아파트는 아무리 싸도 급할 때 현금화가 안 되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감옥이 따로 없죠. 결국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은 소유가 아니라 접속의 가치로 재편됩니다. 누가 그 땅을 소유했냐 보다 그 땅이 어떤 네트워크 병원, 직장, 학교와 접속되어 있느냐가 가격의 전부가 될 겁니다. 그럼 요새 못 들어간 90%는 다 죽으란 소리냐? 아닙니다. 아예 게임의 룰을 바꾸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디지털 노마드? 굳이 서울에 집을 사지 않고 전 세계를 돌며 사는 족속들이죠. 이들은 부동산에 묶이지 않고 금융 자산과 능력에 투자합니다. 집은 월세로 살고 남은 돈으로 미국 주식을 사거나 비트코인을 모으죠. 어쩌면 이들이 진정한 승자일 수도 있습니다. 집이라는 탓을 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기성세대는 그게 안 되죠. 평생 집 한 채가 인생의 전부였으니까. 그래서 이 양극화는 세대 갈등으로도 번질 겁니다. 집을 깔고 앉은 노인과 집을 포기한 청년의 대결 구도요. 이제 선택지는 좁혀졌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요새 안으로 들어가 하우스푸어로 버티거나 아예 밖에서 유목민으로 살거나 어정쩡하게 중간지대에서 언젠간 오르겠지 기도하는 것만은 피하세요. 그게 최악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신분증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가 당신의 의료 등급, 수명, 그리고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잔인한 시대가 열린 겁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지방에 거주하거나 투자를 생각한다면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이 지역은 10년 뒤에도 대체 불가능한가? 단순히 싸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싼 건 이유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서울 핵심지가 너무 비싸다고요? 그럼 그 요새와 연결된 가장 가까운 보급로를 찾으세요. 인구 감소는 정해진 미래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회는 이동합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고 하죠? 지금이 바로 그 썰물 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와 본능을 믿으세요. 인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곳엔 돈도 머물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고도 냉혹한 진리죠. 여러분의 자산이 가라앉는 배에 있는지 떠오르는 요새에 있는지 오늘 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냉정해야 살아남습니다. 안될 경제는 여러분의 생존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생존 확률을 높입니다. 안될 경제였습니다.